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해도 3거래일째인데 처음으로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무려 1.7%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양대 지수도 모두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웬일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크게 특징이 있었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이 있었고 또 플랫폼 기업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쪽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였던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물론 크게 밀린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 대비 조금은 아쉬웠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펄어비스만 4%의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는 파란불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순매수다운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2600억의 순매수가 나왔고 기관도 투신이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1700억의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여전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3거래일과 비교를 해본다면 결코 줄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흡수해갔고 또 같은 기관 내에서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나왔고 그래도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융투자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이쪽에서 오늘 상당한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었네요. 그리고 오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보면 상승률은 조금 미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올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반도체하고 플랫폼 기업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자, 어제 올해 처음으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 장 출발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한때는 1% 가까이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분 좋았었죠. 그리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0.4% 또 부진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이 나오면서 동일하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과거 두 차례는 10,000포인트 초반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도 한 차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무난하네요.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일본 니케이가 크게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일본 시장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도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새해 첫 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연초에 아시아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은 강보합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자 0.24%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시장을 예외로 본다면 아시아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고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1.5%의 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것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지금 4.3%, 하이닉스도 7.5%. 웬일로 반도체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소재 기업과 장비 기업들까지 전 종목이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보더라도 6%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반도체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이슈는 어제 오후장에 나왔던 것인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오늘 반도체주가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안을 발표를 했었고 당초에 알려져 있던 것보다 세액 공제폭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였다면 15%로 상향 조정되었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세액 공제안까지 받는다면 대기업은 최대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대만이 지금 한 자릿수대이고 그리고 미국이 10%대 그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대기업이 최대 2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비교적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그리고 비교적 저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 시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흐름을 보면서 본격적인 변곡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흐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많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 장기 이평선에서 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할 게 많겠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고 또 반도체 관련주의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는 사실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보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해제하고 있고 또 투기 과열지구도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가진 않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아무리 세액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말로 수주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고 해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잘못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낭패로 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세액 공제 때문에 주가에 급등이 나오는 것은 저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메이저 세력, 특히 외국인이 주가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오면서 매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도체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3분기, 길게 봤을 때는 4분기 초, 그 시점에 대한 시장의 변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은 특히 국내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테마 업종에 비해서 단순히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업종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의 매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오늘 세액공제라는 기사를 통해서 명분을 삼기 좋은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었던 금융투자의 단기성 물량,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끝 무렵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금융투자의 물량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닐 뿐이지 수급을 봤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물량이라고 다들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섣불리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 끝 무렵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지금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3분기하고 4분기
그때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4분기쯤이 되었을 때는 반도체 D램 가격도 안정화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어쩌면 금리 인하도 실제로 인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큼은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고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 시장이 어둡다, 경기 침체가 온다, 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연말에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특히 테슬라 이슈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 대비 71% 급락이 나왔고 거의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큰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도 주가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회수 물량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필히 체크를 해보신 뒤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테슬라가 조금은 안정화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1월 27일 보호회수 물량 시점이죠.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처럼 큰 반등이 나왔어요. 물론 반도체 위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소외를 받은 종목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도체가 만약에 시장을 이끌어준다면 충분히 다른 업종들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